네, 오늘은 2월 27일 밤 9시 방금 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이끌어갈 2년이죠. 2년 임기의 당대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긴급 편성했습니다. 제 옆에는 우리 저 한국 보수진영의 최고 전략가 김장수 박사님 나와 계시고요. 오늘 우리 황태순 대표는 당대표 후보들, 최고위원 후보들 분석한 그 표를 보더니 야, 하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다. 하늘이 보수 우파를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외치고더니 생명주 집으로 달려가셨습니다. 둘이 오늘 진행하고 있고요. 어떻게 우리 황태순 대표 분석에 공감하십니까? 예, 네. 뭐 아주 전적으로 아주 정확한 평가다라고 보는데요. 그 전에 이제 한국당 전당대를 두고 물론 좀 편향적인 보도긴 하지만 한국당이 우경화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뭐 특히 김진태나 뭐 좀 극단적인 뭐 흔히 이제 태극기라고 하는 세력들이 많이 득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했는데 50대 30대 20 어떻게 보면 황금 분화를 이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황교안 전 총리 이제 내일 가면 이제 기성 언론들은 그럴 거예요. 뭐 친박표가 몰렸다 또 뭐 그런 얘기 할 거고 뭐 저 박근혜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의 그 국무총리가 된 게 무슨 이거 신선감도 없고 뭐 이거 찬밥에 참기름 하나 비빈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이제 쏟아낼 텐데 예. 우리 김 박사님이 보시기에 황교안은 왜 이긴 겁니까? 일단 박근혜 대통령 측의 입장이 나왔죠.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하는. 근데 이제 황교안 승리의 원동력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한국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좀 바꿔라. 니들 친박 비박하지 말고 그리고 좀 새 인물을 내라. 근데 이제 새 인물이라고 해도 아무거나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간의 이제 국정 경험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어쨌든 좀 물갈이를 시도하려고 하는 한국당 지지자들의 의지가 표출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인물, 새 정치로 된 거지. 예. 뭐 친박의 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야 이 말씀이죠. 그렇죠. 친박의 표면 그 전에 있었던 친박 후보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어야 되죠. 근데 여론조사에서 그분들이 뭐 정우택 원내대표다 몇 분들이 아주 미미한 지지율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친박의 표다 그러면 뭐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한다는 표인데 박근혜 대통령 쪽에 입장이 나왔으면 그렇죠. 황교안보다는 김진태 쪽이 더 강세를 갔어야 되는데 김진태 후보의 경우는 2017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비해서도 전혀 표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게 봐야지 정확한 거겠구만요. 그 황교안이 출마를 선언하는 그 앞뒤죠. 뭐 하루 이틀 사이인가 하는데 그때 유영하 변호사가 뜬금없이 TV조선에 나와가지고 그렇죠. 예. 저 박근혜 대통령 허리도 아픈데 말이야 그 감옥에 저 안전뱅이 의자도 안 넣어주고 이런 사람이 무슨 저 후보냐라고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이제 디스를 했는데 그 영향은 없어졌다. 그렇다면 없습니다. 예. 이제 친박이라든지 박근혜의 그 그림자로부터 이 당은 이제 자유로워졌다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후보별로 봐도 이 과정에서 이 상당한 표의 증가를 보인 게 오세훈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런 얘기들 나오기 전에 전체 뭐 대권 주자들 지지도를 물어보면 황교안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상당히 큰 차이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 전쯤에 한국당 당대표로 누가 되는 게 좋으냐라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치고 올라왔고요. 그 갤럽 조사였죠. 한국 예, 갤럽이 예. 한 50% 가까이 나온다는데 이번 조사 어떻게 일치됐습니까? 예. 이번에 갤럽이 얘기한 게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갤럽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전체 국민에서 보면 오세훈 후보는 37, 그 황교안 22, 김진태 7 이랬는데요. 지금 오세훈 후보가 50%가 나왔습니다. 아, 일반 그리고 조사에서. 그리고 이제 황교안 후보 37, 김진태 12. 그러니까 거의 비율로 보면 한국 갤럽의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이번 조사에서도 거의 똑같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리얼미터는 틀렸네요. 그 리얼미터가 이제 한국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뭐 700명 정도 했는데 김진태가 앞선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다. 이번 조사에 이번 득표에서도 이게 김진태 씨가 오세훈 후보를 이기질 못한 거죠. 당원 조사에서 당원 조사에서도 차이는 크지 않지만 어쨌든 오세훈 후보가 김진태 후보에 앞섰고 당시 이제 리얼미터에서는 황교안 후보가 한 60% 정도 나올 거다. 그러니까 60% 나오고 김진태가 오세훈보다 앞선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비박보다는 친박이나 뭐 하여튼 이쪽이 훨씬 많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 표는 그거보다는 오세훈 후보가 선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저 김 박사님 분석을 종합하면은
세인물 새정치 때문에 황교안을 뽑은 것이고 예. 친박 비박 얘기하는 것도 이제 좀 듣기 싫다. 그러니까 뭐 박근혜가 뭐 저 유영하라는 감옥에서 유일하게 만나는 대리인이 나와가지고 오세훈은 뭐 우리 친박 사람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당선됐다라는 거, 그걸 극복했다라는 거는 이제 이 당을 구성하는 분들, 당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니 친박 비박 이제 그 얘기 듣기도 싫다라고 정리를 한 거네요. 예, 그리고 이 지금 이제 50대 30, 20 이게 아주 황금문활적이라고 하는 게 일단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자면 뭐 40이 나왔다든가 그러면 40대 30, 30 이러면 되게 이제 아슬아슬한 건데요. 어쨌든 50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또 60 나오면 독주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50 나오고 오세훈 후보가 30 나왔고 근데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차기 대선 주자로 누구를 선언하면 오세훈이 앞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는 안정적인 그 득표를 보였지만 여론조사 일반 민심에서 오세훈 후보한테 뒤진다는 요건 이제 본인이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간 이제 한국당의 우경화를 우려한 사람들이 한국당 지지자들이 줄어들면서 태극기 세력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걸 사실 우려했습니다. 근데 일단 태극기 세력을 대표한다는 김진태 후보가 오세훈한테 당에서도 밀리면서 그리고 일반 뭐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큰 차이죠. 50대 그렇죠. 12.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짐작하기로는 추측하기로는 앞으로 태극기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한국당 내 우려 내지는 그거에 끌려가는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우경화 우려는 이제 지웠다. 예. 저 황교안 총리의 예. 승리로.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그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뭐 50%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좀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위치는 확고했다는 점에서 선전했다 예. 그렇게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를 이제 한국당 내에서 보면 중간에 이제 50%를 얻었고요. 그리고 그 왼쪽에 그 오세훈이라는 30% 후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국민 여론조사 1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를 얻은 김진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가 조금만 잘못하면 국민의 뜻에 어긋나면 오세훈이 더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경쟁 체제가 복원됐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서로 잘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또 그런 또 일반 투표와 당심과 민심이 그럼요. 나눠졌다는 게 또 이 주자들을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건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황태순 TV가 과연 이 야당의 전당대회라는 게 그래도 한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그 당이 끌어안고 있는 모순 문제점들에 대한 이 당의 마음, 당의 이제 저 뭐라 그럴까 바로메터를 정하는 건데 자 탄핵, 박근혜 탄핵 그리고 박근혜에 대한 이 당의 마음은 어떻게 정리됐다고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일단 이제 그거를 탄핵은 잘못됐고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취한 후보가 김진태 후보입니다. 근데 그게 당에서도 그런 거를 지지하는 분들이 20% 미만이다라는 거 그리고 20%라는 거는 한국당 지지자들이 한 2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20%에 20%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는 분들이 전 국민적으로는 4, 5%에 불과하다. 이 주장도 물론 저희가 포괄하고 포용해야 되지만 이 4, 5%에 불과한 사람들이 당을 끌고 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 등장하는 지도부가 입장들을 정리하고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서 당의 입장은 정리된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예. 황세모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예. 자 법법적 절차에 따른 거를 우리가 그걸 또 뒤집기는 어렵지만 예. 참 그래도 좀 뭐 껄쩍지근하고 좀 사기당한 측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동정심이 있고 한 그 선인 거네요. 그러니까 이 당의 예. 탄핵에 대한 입장이라면 헌법 절차를 이걸 또 뒤집을 수는 없는 무효화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게 이제 지금 일반 그 여론들 내지는 언론에서의 논조하고 다른 현상으로를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는 오늘 뭐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 이러면 이 한국당 전당대회가 묻힐 거다 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연기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계속 보니까 네이버 여론조사 그 네이버에서 검색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 있는 1위가 한국당 전당대회가 계속 1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북미 정상회담보다 이 많은 국민들이 한국당 전당대회 결과에 신경을 쓰고 있었고 그리고 그게 그 과정에서 당이 우경화된다는 보도들이 나오니까 오세훈 후보가 급상승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를 밀어준 겁니다. 이거는 꼭
오세훈 후보를 좋아한다기보다는 한국당이 좀 건강한 균형 체제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참 오늘 역사적인 날인데 저희가 그 하노이 회담을 이제 집중적으로 지켜보지만 결국 미국과 북한이 연락사무소 설치하고 예. 평화선언이든 종전선언이든 하고 북한이 거기에 대한 걸로 그 영변이나 무슨 상징적인 시설들에 대해서 부분 동결하는 걸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 그거 끝나고 나면 뭐 트럼프는 국내 가가지고 뭐 탄핵이니 뭐 뮬러 특검 발이 묶여가지고 뭐 이건 관심도 없을 것 같고 한국 내에서 저는 해방 정부 비슷하게 이제 좌우파 싸움이 되는 거죠. 문재인 정권은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라도 퍼줘야 된다는 새로운 독트린을 개발했더라고요. 예.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많이 퍼주면 비핵화로 가는 게 되는 하는데 거기에 맞서서 그 저 황교안 저 통진당 해산한 황교안 총리가 등장했다는 것도 이념의 전선은 또 분명해졌다. 그런 또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하고 관련돼서는요, 이게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나 이런 건들이 보통 이미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뭐가 좋아진다기보다 그 기대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흔히들 이제 스몰 딜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종전선언하고 그리고 이제 일부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근데 이제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응은 다르게 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경제 협력이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안 나왔고, 그리고 비핵화를 한다는 뭐 구체적인 것도 없는데 이제 경제적 지원은 우리가 한다 이렇게 이제 구도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 지금 일종의 대북 관계 뭐 평화 국면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으로 올라가진 않을 거다. 그리고 경제 지원이 가속화될수록 여론이 부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마무리할 때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황교안 당대표 할만하겠어요. 첫째가 내년 총선 뭐 공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눈치 뭐 볼 것도. 그 다음에 청와대가 없지 않습니까? 청와대 뭐 백 믿고서 당대표한테 뭐 삽질하고 뭐 등에 칼질할 사람들도 뭐 찾아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 친박 비박 개파도 흐려진 것 같고. 하여튼 우리 저 황세준 대표가 하늘이 뭐 대한민국을 안 버렸다고 지금 외쳤는데 좋은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